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장 내일장 2부는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현재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순위 한번 알아보면요. 1위 LG화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당뇨병 치료제 대표 성분을 합친 제미다파를 좀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오늘장 외국인들이 1위 종목으로 담고 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은 오늘장 바이오시밀러 강세에 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위 네이버는 이 생성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오늘 또 외국인들 매수세까지 좀 이끌어내고 있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테마가 좀 강세장인 상황 속에 한국항공우주 오늘장 좀 외국인들 4위로 매수세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현재 외국인들이 9거래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5위 LG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면서 오늘장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1위로 알테오젠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테마 강세에 알테오젠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오니아는 이 원숭이 두창 테마와 또 탈모 치료 테마, 또 전염병 진단 테마 등 이 세 가지 테마가 강세장에 조금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바이오니아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 이슈와 함께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고요. 또한 LNF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 위메이드까지 좀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 5위씩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많은 종목들 중에 LG전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현재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전망되고 있다. 이런 좀 보도도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오늘장 또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 LG전자가 최근에는 사실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상승에 가까운 모습들, 그러니까 금년 초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고 3월 달에는 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이어져 온 이 상승세를 LG전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놓고 보면 사실 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주가가 사실은 내리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상승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우선 하락에 대한 이유는 전장이 생각처럼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이 올라가고 네, 이런 모습이 좀 빨리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더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실적이 올라온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LG전자 우선 올해부터는 분기 평균 1조 원 영업이익의 실적 체력을 확보하면서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LG전자 생각하면은 상저하고의 모습, 실적 패턴이 몇 년 동안 계속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는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몇 년 전까지, 뭐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장보다는 가전의 LG가 좀 더 가까웠죠. 근데 가전 제품을 생각한다라면 연초보다는 연말에 좀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이 실적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저가 되고요. 연말에 좀 더 많이 구입을 하면서 하고가 되는 이런 실적 패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도 이 하고만 기대를 하고 갈 수가 없죠. 상저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 모습이 좀 달라지면서 좀 안정적인 체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이 안정적이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럼 주가도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좋거든요. 실적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적에 있어서는 완화된 좀 더 좋아지는 밸류에이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모두 다 우선 실적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20조 원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은 훌쩍 뛰어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1.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1조 원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였음을 본다라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2분기도 가전제품, 특히 TV 쪽 주문량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뭐 그 외에 전장 부품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흑자 규모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09년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14년 만에 뭐 좀 더 나아지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1분기, 2분기 굉장히 좋을 걸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23년도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겠죠. 23년도 영업이익은 4조 원 당연히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약 한 4.3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 변동성 줄어들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보여줬죠. 그런 부분, 이런 모습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LG전자 사업 부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전 좋고요. 비즈니스 솔루션 좋고 전장 부문 좋습니다. 흑자 규모가 다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PBR이 여전히 1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 PER도 한 8배 정도 수준으로 이 역사적 하단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LG전자 이제는 이 저평가에서 다시 저평가였던 이런 이 주가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LG전자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 사업 부문 호조세가 조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평가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LG전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전과 전장 등 이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그 의향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LG전자 1분기 실적 좋고요. 2분기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조금은 길게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가격적으로 본다면 12만 원의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최근에 주가가 LG전자 횡보하는 이유가 국내 주식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모습도 영향이 있겠지만 매물이 좀 많다라는 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의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씩 뭐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모습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다라는데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이 전 고점 부근이죠. 목표 주가는 14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이죠. 1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길게 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좀 11만 원 선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뭐 위메이드 신작 출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이슈 있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슈가 정말 많았던 게임 주죠. 위메이드.
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2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그런 가격을 유지했었고 시가총액은 8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가격적으로는 좀 싸다라는 부분으로 이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위메이드, 위믹스라는 게 작년도에 정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주가의 급등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죠. 위메이드가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게임의 신작 게임이라든지 게임에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I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니라 1, 2만 원에 있던 주가가 위믹스로 인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이 상승을 수직 상승에 대한 주가 상승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이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러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는 다시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믹스로 벌었던 돈들 쉽게 말씀드리면 위믹스에 쓰고도 훨씬 더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게임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3, 4월에는 MMORPG 이런 경쟁작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외부 환경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올해 MMORPG 라인업이 2개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회사의 가장 좋은 모멘텀이 무엇이냐라 그런다면 신작이죠. 신작 게임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 얼마나 좋은 매출을 내느냐 이런 건데 신작 게임이 우선 기대할 수 있는 게 2가지 게임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539억 원 규모의 이 ICC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승소를 하면 당연히 이 배상을 받게 되겠죠. 이 배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23년도 신작이 만약에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위맥스 플랫폼이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는 현금이 풍부하죠.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24년도까지 상당히 공격적인 성장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믹스의 성장세 당연히 이게 없다라고 판단해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성장세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4분기 위믹스 이런 플랫폼에 대한 매출은 43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플랫폼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앞서 위믹스 이슈로 조금 들썩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자사 신작 게임으로 좀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게임 회사는 이 신작 출시와 그에 따른 매출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조금 결정되고 있기도 한데 여기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의 성장세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도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 위믹스 리스크, 사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급이 달라졌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는 위메이드를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스크 변동성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적으로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쌉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낮은 3만 원 정도의 가격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1선과 지금 121선이 만나는 가격 정도인 44,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4,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기관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오후 2시 기준 이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2조 교환사채 이슈 등으로 주가는 하락세지만 오늘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IT 탑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장 기관이 2위로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LG화학 앞서 조금 살펴주신 바대로 또 여러 가지 이슈와
이슈와 함께 또 당 높은 치료제 대표 성분을 조금 출시하겠다 이런 이슈와 함께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SKI 테크놀로지는 기관이 7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조금 넣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미 IRA 수혜 기대감으로 가장 좀 들썩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4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테오젠 바이오 시밀러 테마 오늘장 좀 강세에 알테오젠 함께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사게임이 글로벌 출시 25일 만에 매출 300억을 달성한 이 컴투스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SM이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카카오와 3.0 시대를 좀 가동을 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위 성일 하이텍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양시장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종목 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스피, LG화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 당뇨병 치료제 대표 추출물들을 좀 합친 이런 성분을 담긴 것을 좀 출시한다 이런 좀 이슈도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배경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LG화학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기존 전통적인 화학업체, 석유화학 파트와 그리고 첨단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중심이 되고 있는 첨단 소재 이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석유화학 파트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좀 축소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축소되는 이유가 긍정적이죠. 중국 리오프닝 수요 회복 기대로 이 리스타킹 수요가 출현되면서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분에 적자 규모 축소에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이 첨단 소재 쪽입니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LG 수익성이 전년 대비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극재 증설 효과로 인해서 외형 성장에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연말 완공된 이후에 현재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오창 공장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테네시 공장까지도 이 출하량 60%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구미 공장, 26년에는 미국 공장도 신규 가동됨에 따라서 매년 외형 성장 상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성장 이외에 이 완전한 전지 소재 사업에 이런 사업 구조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사업의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의 이익은 양극재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헝가리 공장에서의 이런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분리막이나 CNT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소재 쪽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런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재 쪽의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무구조 상당히 좀 좋죠. LG화학 현금도 상당히 많은 그런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굉장히 많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 130조가 넘습니다. 그 지분을 81% LG화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의 일부만 팔더라도, 사실 10%만 팔더라도 13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분 일부 매각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활용해서 이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다른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LG화학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화학 아무래도 2차 전지 이 강세의 수혜주로 조금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첨단 소재 수익 향해서는 좀 양극재 공장 증설로 외형 성장이 조금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국내 오창 이 공장은 하반기 출하 가능성 좀 점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 좀 한몫을 한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기관과 함께 이 매수세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22년도 3월을 저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그리면서 박스권을 점점점 높여가는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도 대체적으로 정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도 제대로 평가받고 소재업체 또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 80만 원까지 이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절 가격은 이 65만 원 정도. 사실 80만 원과 65만 원이 양쪽 다 매물이 좀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무너질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8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일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또 SM에 좀 주목하고 있는 기관들인데요. 이 SM, 이 또 여러 가지 북미 시장 진출을 좀 꾀하기도 한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자, 다른 어떤 또 이슈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SM 같은 경우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우선 하이브가 이 지분을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이브, 카카오, SM의 경영권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갖고요.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협력하기로 3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2월 달 이후에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 SM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만 원 아래에 있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단기간에 2배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분과 경영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슈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3월 13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개 매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펀더멘털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기존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병폐 같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거래 구조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기존 아티스트들은 계속적으로 활동은 지속을 합니다.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하이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대형 엔터사들 중에서 플랫폼 그러면 사실 1번은 하이브입니다. 그만큼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원활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브와의 플랫폼 사업 협력에 따라서 2차 IP 사업이 확대가 되는 이런 확대 가속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밸류에이션 23년 이익 추정치 놓고 보면 한 24배 정도 수준인데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SM은 하이브와 플랫폼 협력을 좀 가속화하는 데 기대감을 조금 가져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카카오와 함께 북미 시장 진출도 조금 꾀하고 있는 SM입니다. 오늘장 2% 가까운 견조한 상승세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 매매 포지션은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우선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죠. 이 경영권 분쟁 시작하기 전 가격이 7, 8만 원 정도 수준이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카카오와 하이브가 같이 버텨주고 있는, 같이 협력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주주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우발적이고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 사실 21선 부근이거든요. 1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1선,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21선이 9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시면서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종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셨다면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이 종가, 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배팅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뵙고 오늘 네. 이렇게 좀 뵙는데 자, 이제 지난주 공략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셨는데 네. 고가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운 네. 이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네. 좀 수익 좀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흐름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뭐 약간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상단 8,000원 저항을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워하면서 승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VR, XR 기기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가 있고 또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FPCB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면서 경기 부양 맞아요. 기조가 계속 가기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구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뭐 길게 본다라면 박스권입니다. 상단이 8,000원, 하단이 뭐 6,500원대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뭐 부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네. 뭐 4월 중에 좋은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VR, 뭐 AR, OLED, 뭐 시장 성장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뉴플렉스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네. 잡아주셨고요. 4월에는 또 지수 상승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확실한 마지막 승부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위해서 종가 배팅, 종목과 뭐 섹터 이렇게 살펴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섹터 키워드 힌트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배팅 힌트는 바로 증설 모멘텀입니다. 자, 이제 증설 모멘텀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과 뭐 업종들 떠오릅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도 계속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증설하면은 또 기업에는 호조가 좀 되겠고요. 호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께도 좀 기분 좋은 이슈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업황이 좋다라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2차전지 쪽 뭐 그 맞습니까? 공장 2차전지. 증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기업은 PNT라는 기업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 IRA 수혜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네. 뭐 예상대로 법안이 발표가 되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FTA 체결 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 같은 경우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은 우리나라 입장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툴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네. 또 앞으로 지을 공장에 대해서는 미국에 지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7년 정도까지가 유효한 것이고 그 이후엔 또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증설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LG, 뭐 삼성, SK 계속 투자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면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좀 섹터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IRA 세부 법안 이 수혜주들이 조금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좀 들썩이는 상황이고 오늘장 여전히 2차 전지 좀 강세인데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조금 연출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느 부분에서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오늘 약간 이제 아침에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한 3에서 4%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코스모화학도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양극재, 음극재 쪽 그리고 폐배터리 쪽이 조금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또 그 안에서 뭐 장비주라든지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2차 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못했었던 네. 뭐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 오,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WCP 같은 경우 오늘 WCP가 장중에 16%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어찌되었든 그 2차 전지가 흐름 자체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못 올라간 섹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좀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해서 어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업종 좀 강세였지만 이 업종 내에서도 조금 못 올랐던 종목들도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2차 전지 안에서 또 순환매가 조금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분리막 관련된 업종들 오늘 조금 특히 강세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움직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 있고 네. 또 WCP도 상승폭 많이 둔화됐습니다만 네. 아침에 한 14%, 15% 올라가는 것들이 어찌됐든 수혜를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성장을 같이 갈 수 있는데 네. 조금은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소외를 받았던 좀 부분. 주목을 받지 않나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 내에서 좀 수단 매장세다 이렇게 좀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가지고 네. 오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장비주 PNT를 가지고 왔습니다. PNT는 원래 전통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하는 업체로 유명하죠.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SK, 뭐 삼성 관련해서 매출이 많고요. 특히 LG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네. 같으세요. 그래서 그 최근에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기차라든지 ESS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장비를 꾸준하게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네. 또 그 양극, 음극, 분리막 관련해서의 어떤 장비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셀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에서도 네. 업체도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도 생산을 하면서 취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PNT가 공장이 2개 정도만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2개가 증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장 가동도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올해 매출 증가로 좀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주들이 최근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DNT라는 기업은 이미 2월 달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네. 한 10,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윤성 그 FNC 같은 경우도 한 3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한 6만 원 하던 주가가 네. 한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PNT는 원래 전통적인 그 2차 전지 장비주로 분류가 되는데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옆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장비 공급 업체인 PNT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LG 쪽 매출이 조금 특히 네. 상당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한 장비주 내에서도 이 PNT 말고도 또 여러 종목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조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PNT 이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 배터리 쪽도 조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 IRA 관련해서는 PNT 또 어떠한 수혜가 조금 직접적으로 온 게 있을까요? 뭐 지표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뭐 LG가 포드하고 손을 잡고 공장 증설을 하고 또 LG가 그 작년에 조금 지연시켜 놨었던 배터리 공장 7조 2천억을 확정 지었죠. 한 네네. 2, 3주 전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SK가 원래는 이제 포드하고 손을 많이 잡았었는데 GM하고 이번에 손을 잡았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합종 연행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네.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네네. 것들이 이제 매출로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다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전략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금 잡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5만 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네. 뭐 6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매물 부담감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4월 중에 일단 단기 목표가 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있고요.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네네. 약간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별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46,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46,000원이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박스권 가운데 허리 라인이 무너지는 자리고 그럼 네네. 다시 한 4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네.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선, 손절가 46,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 호가 상황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0.3%가량 오르는 중에 있고요. 2,479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대 강보권, 양시장 모두 강보권으로 유지 중에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856선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이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장은 또 이 상승 마감을 조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이제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였고요. 정유주도 강세였지만 시멘트 관련주들도 조금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이슈로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건설주 주가가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약간 이제 아주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 한 1, 2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좀 반등세를 보여줬었고 아무래도 네. 조업 일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멘트 관련해서도 좀 가격 조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항상 시멘트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생산을 좀 잘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또 시멘트 부족 이슈가 항상 봄 되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쌍용 CNE 같은 경우도 한 5,000원대에서 한 6,000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 뭐 성신양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네. 성신양해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계절적 이슈 그리고 공급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네.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업 일수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함께 가져갔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정말 급등세 연출하는 이런 종목들 최근에도 있었고 오늘장도 9% 가까이 오르는 종목도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수익을 좀 챙겨 가셨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서 또한 바이오 시밀러 테마도 네. 오늘장 조금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외인들의 뭐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좀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바이오주들이 조금은 반응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강하긴 합니다. 네. 뭐 바이오니아가 13%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이 5%, 셀트리온 제약이 뭐 5% 정도 상승을 네.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네네. 셀트리온이 약간 M&A 가능성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관계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관련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해서 약간 코스닥이 오늘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0.2%밖에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3, 4%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0.2%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 뭐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코스닥이 좀 쉬어갈 때는 힘을 냈었던 부분들이 오늘 체감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이런 장세 속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낸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 또 여러 가지 또 임상 관련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셀트리온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뭐 외국인들 기관들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조금 연출이 되고 있었고 또한 시멘트 관련주들도 이렇게 조금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약세 테마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반도체 장비나 뭐 항공주들도 조금 약세 테마로 조금 묶인 상황인데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네. LG 디스플레이도 좀 4%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아주 조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약간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좀 강세였던 테마 또 약세였던 테마 이렇게 조금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요. 또 어제의 강세가 오늘의 또 약세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4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자, 양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강보합권에서 좀 상승 기조로 기분 좋게 마감을 조금 한 상황인데 현재 시장 조금은 약세인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강하다. 저는 이 정도면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매일같이 말하는 것이 아침마다 또 차전지할 정도로 그쵸. 2차 전지만 가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한 2, 3%밖에 안 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2, 3%도 밖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2차 전지에 속한 기업은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뭐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가는 좀 확인을 했고요.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이제 대응 전략을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에너지 ETF에 조금 방점을 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정유주의 추가 상승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SK이노베이션이 계속 질주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관련해서 이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 기습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감산이긴 하죠. 네. 근데 어저께 이제 보면 WTI 기준으로 본다라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이제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달러 선에서의 마감을 보여줬고 오늘도 한 81달러 언저리까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네. 급등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에서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과연 100달러, 110달러까지 갈지 여부는 좀 저는 좀 미지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유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조금 일부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작년에 계속 한 70달러, 80달러 하던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120달러 언저리까지 갔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급격히 늘어났었던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 그런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정제 마진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된 기업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안 나는 상황에서 독립을 하려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네. 없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EU 연합도 2030년까지인가요? 2027년 제가 지금 날짜 그 연도는 헷갈리지만 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2% 이상으로 높이겠다라고도 더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혹은 뭐 원전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섹터가 더 저는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유주 투심 개선은 조금은 현재 상황 속에서 되겠지만 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좀 아직은 미지수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 관련해서 석유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또 여러 나라들은 또 신재생 에너지에 좀 주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수소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조금 집중하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좀 이슈 좀 체크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장 강세 섹터로 조금 네. 살펴볼 만한 게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강했던 섹터가 내일도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좀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과 같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지난주부터 보면은 에너지가 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급부로서 그동안 좀 못 올라왔던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0.2% 정도밖에 못 올라왔지만 네.
그동안 강했었던 로봇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종목군들의 상승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본다라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뭐 게임주들이 좀 주도하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이브,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도 한 3에서 2% 정도 올라왔고 또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항공주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항공주들은 뭐 길게 보면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오늘 가격 올라온 게 약간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하고 그래서 원택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뭐 바이오 플러스, 뭐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인바디도 6% 올라오면서 오늘 그 신고가 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물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좀 수급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선물 13,000계약 매도가 나왔던 게 오늘 8,000계약 매수가 나와주면서 좀 유가가 오펙이 감산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이런 이 노이즈를 오늘 이제 해소시켜주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3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게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에 한 1,5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2,500억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에만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1,600억 정도의 매도가 집중됐고요. 나머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삼성 SDI 쪽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3,000억 정도의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0억 매도는 거의 뭐 포스코 홀딩스,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이다. 이 두 개 종목에만 4,000억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한 9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에도 한 200~300억씩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수급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건 아쉽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800억 정도 매도지만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해서 에코프로 BM, 뭐 나노신소재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만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급은 약간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좀 묶어놓는 역할.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진행되는 3월 달에 이어서 4월 초도 일단은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진행 중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 뭐 미용기기 관련주 또는 콘텐츠주들 강세였는데 이 반면에 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아쉬웠던 오늘 장이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세가 쏠린 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좀 강세로 볼만한 업종은 따로 뭐 제시해 주시는 건 없습니까? 짤막하게 말씀 일단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던 IT 부품주 쪽은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OLED라든지 반도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특히 전기차 부품주 관련해서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관심 섹터로는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좀 강세 테마가 또 내일장도 강세를 이어갈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오늘 전문가님들 의견 좀 꼼꼼하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